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이 영화를 사실은 이제 그 하루 정도 지나서 좀 영화를 보려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보는 환경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한 6명쯤 되는 관객이랑 극장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좀 추워가지고 이 꽃샘 추위가 들어왔는데 외부보다 더 추울 정도로 있어서 사실은 어, 썩 좋은 컨디션에서 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영화를 본 견해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말리 원러브는 사실 좀 그 전기 영화들 최근에 뭐 휘트니 휴스턴의 전기 영화 같은 것들은 만들어졌습니다만 이제 극장 개봉을 거의 안 하고 이제 OTT로 직행을 해가지고 그 이 소위 말해 보헤미안 랩소디의 성공적인 흥행 이후에 이 뮤지션들의 전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화 흥행과 별개로도 잘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뭐 이 주크박스 뮤지컬 형태로 만들어진 엘튼 존의 전기 영화 로켓맨이라든가, 그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를 다룬 엘비스 같은 영화, 바즈 루어만이 연출했죠.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괜찮은 작품성을 보여줬는데, 반말리는 이 원러블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원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원래의 주인공 반말리의 생에 비하면 좀 영화가 좀 심심하다는 느낌을 사실 좀 받았어요. 이 반말리는 그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상 우사인 볼트를 제외하면 제가 아는 이 자메이카인은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하죠. 우사인 볼트보다는 음악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월드 뮤직 음악, 레게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래는 안 들어보셨어도 노래를 기억 제목을 떠오르지 몰라도 이 원러브라는 영화의 제목 자체가 이제 노래이기도 하고요. 뭐 아이샷 더 쉐리프라든가 그다음에 뭐 노먼 노 크라이라든가 뭐 굉장히 유명한 히트곡들이 사실 이 영화 전반부에 되게 쏟아져 나와요. 뭐 워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화 반말리 원러브는 좀 그런 드라마틱한 것에 비하면 좀 영화적으로 봤을 땐 좀 심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영화인데요. 저 말고도 이제 로튼 토마토 지수에서도 뭐 관객들 반응은 좋네요. 이쪽 반말리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북미 쪽에서나 뭐 유럽 쪽에서는 반응은 좋은 편인데, 어쨌든 뭐 전문가 리뷰는 그닥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평단은 오히려 이 북미 평단에 비하면 오히려 좀 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졸작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런데 대체로 이 영화는 타임라인이 일단은 반말리가 일단 스타가 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략 그 영화의 넷플릭스에 있는 그 리마스터드 반말리라는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데, 반말리가 실제로 총격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메이카가 거의 내전 상황에, 이 자메이카라고 하는 반말리의 이제 모국이 거의 내전 상황에 있을 정도로 대립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 두 세력에다가 갱스터들과 연관이 돼서 폭력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와중에 이제 반말리가 평화를 추구하다가 양쪽에 이제 미움을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총격을 당하고 그의 와이프였던 리타 말리가 이 머리에 총상을 당해가지고 거의 생명의 위기까지 갔고, 그의 동료였던 한 사람도 이제 그 한번 위기를 겪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반말리가 그 영국으로 가서 이 펑크 무브먼트가 활발했던 영국으로 가서 이제 엑소더스라는 앨범을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평화를 추구하는 콘서트를 열고 사람들이 화해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략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스토리고, 그 와중에 이제 피드백으로 반말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재생이 돼요. 이제 리타 말리라고 하는 그의 부인과 사랑이 싹텄던 이야기들이라든가 뮤지션으로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떠오릅니다. 자, 일단은 그 약간 근데 반말리 원러브는 그 기본적으로는 이 반말리는 이미 뭐 요절을 했죠. 1981년도에 36세로 암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반발리의 가족들은 이 영화의 제작에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서 보헤미안 랩소디의 프레디 머큐리랑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머큐리의 그 소강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섬세한 심리 같은 것들이 묘사가 잘 됐던 데에 비해서 반말리는 사실은 반말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평화주의자로서의 모습과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이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자체가 반말리를 좀 평이한 인물로 좀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 반말리를 그 이야기할 때는 뭐 저도 뭐 사실 이 영화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레스터 페리교라고 하는 이제 이 카리비안 국가의 신흥 종교와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저도 뭐 아는 게 별로 없고 잠깐 찾아본 거에 의하면 레스터 페리는 이 주로 이제 이 카리브해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영어권 국가들의 주로 이제 아프로 아메리칸들 아까 저기 뭐 아프로 계열의 이제 흑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제국에 실제로 이제 70년대까지 생존했던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를 재림 예수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의 이제 그 사항이 있는데 음악 뭐 레게를 중시 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마초를 갖다가 일종의 신앙의 일종의 뭐 도구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말리도 영화의 장면을 보면 지금 이 앞부분에 자녀들을 태우고 이제 운전하는 장면을 보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저게 일종의 대마초죠. 그래서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또 반말리이기도 해요. 뭐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일종의 뭐 비틀즈를 비롯하여 60, 70년대에 마리아나는 지금의 뭐 마약성 약물로 이해되기보다는 일종의 정신해방의 도구로 열렸던 것이 히피 무브먼트를 비롯한 서구의 사조의 또 경향이기도 해서 그 라스타파리라고 해서 이제 자메이카의 민족 종교는 아닌데 민족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이 영화에는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평화주의 노선을 갖고 있는 반말리의 저 태도와 정신 세계에 영향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역시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반말리는 이제 그 말년에는 그 라스타파디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망 직전이죠. 그 시기에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정교회라고 해서 이제 정통 기독 천주교에 가까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타임라인 상으로는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던 76년인가요? 연도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시기부터 다시 반말리가 엑소더스 앨범을 발매를 하고 이제 다시 자메이카로 돌아와서 콘서트를 여는 스토리 정도로 이제 시간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이제 극적인 이야기죠. 사실 실제 이 영화보다도 반말리는 이제 한번 죽음의 위기, 그다음에 그의 가족의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방황기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충격 때문에 자메이카 밖에서 겪은 후에 다시 뭔가 이제 그런 음악적으로 승화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실질적인 실천을 한다는 얘기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음악 작업들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반말리의 이제 일대기를 한 특정 부분의 일대기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뭐 그의 말년의 후반기에 이제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다루지 않고 이제 반말리의 이제 사망 소식을 이제 자막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 반말리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반말리의 타이틀 역할을 한 배우는
킹슬리 벤 아딜리라고 하는 배우고요. 감독은 레오날도 마르코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 킹 리차드라고 해서 그 테니스 걔를 지배했었던 그 윌리엄스 자매, 바네사와 세레나 윌리엄스와 그의 아버지였던 리차드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다룬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죠. 그래서 아카데미상에서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남주연상을 받았을 때 그때 폭력 사건, 그 폭행을 했던 그 사건을 연출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사실 이제 그 킹 리처드는 좀 극적인 부분이 많은 영화여서 반말리 원러브도 뭔가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악적으로는 사실 이제 반말리의 거의 히트곡을 망라해서 음악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 음악적으로는 뭐 충분히 극장에서 즐길만 합니다. 아마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만족스럽게 보시는 분들은 그 음악적인 즐거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반말리라고 하는 그 이 평화주의자를 걸었던 이 인물의 세계가 이렇게 이 캐릭터 자체가 배우의 연기와 별도로 복합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되게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종의 훌륭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반말리도 뭐 사생활이라든가 영화에서는 이제 이 리타 말리라고 하는 그 반말리의 반려자인데,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오고, 실제로 이제 그녀는 자신의 뮤지션의 독자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말리에게 헌신했던 인물이고, 그다음에 반말리 백 코러스 역할과 그가 낳아온 많은 자녀들, 그러니까 실제로 리타의 전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도 있었지만, 리타와 낳은 자식들 말고도 반말리는 이제 그 모두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을 뭐 15명 정도, 총 15명 정도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다 돌보는 이제 일종의 그 실제의 이제 반말리, 약간 정신적으로 미숙한 면도 가지고 있는 반말리를 지탱해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변의 인물들 같은 경우를 보면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말리와 그의 부인 리타 말리를 제외하면 그의 비즈니스를 봐주는, 이제 영화에 보면은 이제 반말리의 사업을 배신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이제 투어를 주선하는 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그 캐릭터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고, 영화에서 심지어 이제 반말리에게 총격을 가했던 인물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도 있는데, 그 캐릭터들 자체는 좀 생동감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중심 인물을 제외하면 이야기 자체의 매력이 상당히 반감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말리의 내적 고민 같은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사실 뭐 퀸을 보면 이제 그 어쨌든 프레드 머큐리의 생애에 집중하고 있지만, 프레드 머큐리와 이제 주변 나머지 멤버들과의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잘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반말리가 다루고 있는 자메이카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영화 전반부의 그 상황들만 이제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반말리의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운전하는 장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신흥 종교였던 라사 레스터 페리안으로서 좀 자메이카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측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의 갱스터가 이제 이 사람 영국에 와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이제 찾아오는 장면 같은 것에서 반말리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사실 영화를 보고서 구체적 이야기가 크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영국을 찾은 반말리가 폭동 상황에 이제 자기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폭동 상황에 있는 런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앞장면에 이제 클래시의 펑크 고전인 화이트 라이어트라는 노래가 연주되는 장면. 그래서 당시 펑크 무브먼트가 지배하면서 그 지배 체제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그런 영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것과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반말리가 이것은 좀 내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저항의 코드라기보다는 이제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반말리의 측면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의 가운데에서 이 장면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그냥 훌륭한 일종의 일종의 희생자, 봉사자, 뭐 따지면 구원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영화에서 리타가 반말리에게 하는 대사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메신저는 때로 실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만족하지만 그 스스로가 메신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반말리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 이제 반말리가 당시 대립하고 있던 두 정치 세력을 화해시키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과정 자체가 뭔가 쌓여나간다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각본 자체가 좀 비어 있는 느낌을 둬서 영화는 드라마적으로 되게 심심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에서 약간 극적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영화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동안 이제 프레드 머큐리가 그런 내적 갈등과 그런 고통을 겪고서 마지막 장면에서 라이브 에이드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장면을 연기하는 그런 그런 장면들이 좀 영화의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이 영화는 그 반말리의 훌륭한 음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콘서트 장면으로서의 액센트도 부족하고 클라이막스로서의 기능이 충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기대하는 음악 영화나 전기 영화로서의 만족치가 충분히 반말리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미학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아미나 떼어 같은 영화들이 있죠. 그 아미나 떼어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토드 헤인즈 영화죠. 근데 이 그런 미학성, 복합적인 이제 반말이란 복합적인 밥 딜런이란 복합적인 인물을 재구성하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까지 사실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는 것은 좀 이 반말리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그런 예술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기를 다루는 엘비스라는 영화도 보면, 그 엘비스가 어린 시절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들 같은 것들이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성악대 막 뛰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멤피스의 가난한 집안에서 컸던 엘비스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제3자의 시선으로, 엘비스가 워낙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반말리는 어차피 중심 인물에 반말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반말리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약상들이 많이 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서 갈등 요소라고 하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다소 심심한 구석이 많은 영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으로는 들을 만한 곡도 많고, 사실 사운드 장면에서 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소리가 잘 들립니다. 이렇게 그 반말리의 그 레게 음악의 그 그루브들이 잘 묘사되면서 굉장히 청각적인 재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심심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말리의 그 음악을 이 극장 사운드에서 좀 뭔가 제대로 좀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이 인물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말리의 그런 좀 더 신념 체계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묘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아쉽단 얘기죠. 예, 반말리 원러브에 대한 제 견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